5번이요? On seeing the cop, the thief to his heels. 예. 어, 경찰이 봤을 때? 온 다음에 ing 라고 하면요. 해야 하나? 온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온이 어디 위에 전치사죠. 네. 네.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뭐뭐 위에? 예, 그런 뜻을 많이 알고 계셔요. 예. 근데 그게 가장 어, 기본적인 아래? 뜻은 아니에요. 잠깐만요. 온은 접촉을 나타내요. 만약에 온이 뭐뭐 위에라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이게 뭔 뜻일까요? applies on the ceiling. 어허. 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ceiling은. 네. 천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네요. 아니죠. 천장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옆에 붙어 있든 위에 붙어 있든 밑에 붙어 있든 온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 접촉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오픈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중력 때문에 되게 밑에 붙어 있죠. 그래서 뭐뭐 위에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테이크오프 하면 이륙하다, 벗다, 휴가를 내다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테이크오프 하면은 이륙하다면 뭐하고 떨어져요? 땅하고. 땅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네. 오프가 그래서 분리해요. 어, 벗다고 하면 뭐하고 떨어질까요? 셔츠가 몸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벗다가 되는 거예요. He took up his work 3 days. 3일 동안 휴가 냈다. 휴가하면 뭐하고 떨어질까요? 일하고 떨어지는 거죠. 오프의 기본적인 의미는 분리고, 오는 그 반대로 접촉이에요. 턴오면 키다죠. 네. 예. 이것도 원래는 TV를 돌려서 뭐하고 붙는 거예요? 전기하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켜다가 되고, 턴오프도 뭐가 됐겠고, 뭐하고 떨어질까요, 그럼? 전기하고 떨어져서 꺼지다가 되는 거죠. 프로뉴 재킷도 마찬가지예요. 재킷을 뭐하고 붙일까요? 자기 자신의 몸하고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론이 뭐가 된다? 입다가 되는 거죠. 그 기본적인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응용된 뜻만 알고 있으니까 이런 해석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암기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기본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하자마자죠. 보는 순간이에요. 시선이 이렇게 딱 가면 시선이 딱 접하는 순간이 있겠죠. 그래서 뭐만 하자마자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해석하면 경찰이 보자마자 도둑은 그의 꺾였다 이런 뜻이에요. take to 네. one's heels 하면 heels가 뭐죠? 발목이죠. 네. 근데 이게 왜 그럼 또 꺾였다 달아나다는 뜻이 가능하냐 설명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이래요. take himself to his heels. 저는 이런 구문이 줄어든 거라고 보거든요. 해석해 보시죠. 그 자신이 그의 발목을 가졌다? 그 자신을 발목으로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네. himself가 이게 제기 대명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주어가 다시 목적으로 오는 걸 뭐라고 불러요? 제기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제기 대명사는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기 대명사가 해석할 때 영어에 규칙이 하나 있어요. 혹시 대유법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 영어하면서 별걸 다 설명한다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빵이 하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정말로 빵만을 얘기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예, 먹을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것도 대유법이라고 그래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나타내는 것도 대유법이에요.
아메리카 하면은 미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는 뭐예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아메리카 하면은 미국만 떠올리잖아요. 음. 이것도 일종의 대여법이에요. 크리처는 원래 무슨 뜻이죠? 피조물이라는 뜻인데 대개 보면은 생물이나 사람 이런 뜻으로만 써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가정할 때 하나님이 사람만 만들었습니까? 돌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다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크리처라는 거를 생물이나 사람으로만 주로 해석을 하거든요. 비어크는 원래 탈 것이에요. 타는 거는 전부 다 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차나 배, 비행기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I lost myself가 무슨 뜻일까요? 정신을 잃어. 예, 그래서 이게 나 자신을 잃었다가 아니라 나의 뭐를 잃었다? 마음을 잃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나의 일부예요. 아시겠습니까? myself는 나 자신 전체를 가리키지만 실제 가리키는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또 길을 잃었다도 되거든요. 이때는 뭐가 변했던 거예요? my way가 변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I took to drinking 이거는 이제 되게 제기대명사가 오게 되면 제기대명사를 반드시 표현해 줘야 되는 동사가 있고요. 생략해야 되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나의 나 자신을 드링킹 음주로 가져갔다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제기대명사를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되겠어요? 그의 에너지를 힘을 발목으로 가져가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톡 뛰다, 온 힘을 다 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로 설명이 가능해요. 이거를 무조건 외우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고문하는 거예요, 학생들. 네. 네.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설명해줘야 돼요. 저는 이런 정도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냐면요. 비인플로딩 같은 거 이런 쓰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정리를 했나 모르겠네. 여기 있네요. 써놨네.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시죠. He employed herself in cleaning the room. 예. 그는 자신을 고용했다. 원래 employed는 고용하다로 많이 쓰이지만 원래는 쓰다예요. use, 사용하다. 그 자신을 사용했어요. 어디에? 방을 청소하는. 예. 그래서 그 자신을 쓴 게 아니라 her time, 또 her energy. 예. 그래서 뭐뭐에 몰두하다는 뜻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employed oneself in은 그녀의 시간을 또는 그녀의 에너지를 또는 그녀의 마음을 방을 청소하는데 썼다 뜻이 돼가지고 뭐뭐에 몰두하다는 뜻이 돼요.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herself가 주어로 가게 되겠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목적어 자리에 올 때나 self 써가지고 제기되면 쓰는 거고 주어 자리에 가니까 she가 되는 거예요. was employed가 되고요. in cleaning the room 이때는 제기대명사가 능동태의 주가 될 때는 이게 she가 그녀가 아니에요. 그녀의 시간이에요. 그녀의 에너지가 방을 쓰는데 쓰였다 해가지고 그녀는 몰두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제기대명사의 경우에는 전체가 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she가 수동태의 주어로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녀 전체가 아니에요. 이때 그녀의 에너지, 시간, 마음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런 건 진짜 이렇게 설명 안 들었으면.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네. 무조건 외우면서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be oneself, 그러니까 employ oneself in이나 be employed in이나 의미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로라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 사람. 네. 네. 그 사람한테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음성의 차이가 뭐냐고. 네.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 안 나오네.
미국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거 많아요. 예.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보다는 좀 많이 알고 있지만 미국 사람보다는 그 영어에 대한 직관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지 미미한 차이 이런 것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하죠. 아, 나도 좀 한국말 잘하는 미국 교포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딱 물어보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느낌만 얘기하면은 나는 그걸 가지고 이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도둑이 온 힘을 다해 도망쳤다 이런 얘기예요. 네. 6번이요. It goes without saying that ships can't 라이벌. rival 네. aircraft the speed. 예. 배가 예. 속도에 대해서 음. 에어크래프트와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죠. It goes without saying that 해가지고 that year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게 또 뭐가 가르칠까요? that year가 that year 가르쳐요. 가주어 진조입니다. that year는 말 없이 간다니까요. 말할 필요 없다 되겠죠. 예, 그 다음 거요. Our flower bed needs weeding. 예, 우리의 꽂힌 데는 예, 이거 화단이란 뜻이에요. 위딩이 필요하다. 차단. 네, 화단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화단. 화단은 그 주어인데. needs 아. weeding을 그럼 위딩이 뭐지 그럼? with가 뭘까요? 일단은 ing 붙였으니까 with가 동사로 쓰인 거 알 수 있거든요. 근데 with가 예. 이게 잡초라는 네. 뜻이에요. 아, 네. 그러면 잡초에 ing 붙여서 왔다는 거는 잡초가 동사가 됐다는 건데요. with는 그럼 동사가일 때 무슨 뜻이 될까요? 잡초를 제거하다. 정도. 그래서 우리의 화단은 잡초 제거를 필요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네요. 네. 뭐가 이상해요? 투 투부정사 와야죠 당연히. 예, 맞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예외적인 게 좀 있어요 영어에서. 자 보세요. 투부정사가 있고 동명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투부정사는 동사구를 명사나 형용사 부사구로 바꿔주는 거고, 동명사는 동사구를 명사구로 바꿔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구를 명사구로 바꿔주는 게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이게 완벽히 똑같냐? 그건 아니에요. 명사하고 동사의 성격을 두 가지 다 지니고 있어요. 투부정사가 뭐에 더 가까운 거예요? 동사적 성격이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명사구로 바꿔주지만 투부정사가 동사의 성격을 더 많이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고양이하고 개 많이 비유드는데, 고양이는 애완동물화 됐지만 야생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개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양이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제어하기도 힘들고 개만큼. 그러니까 애완동물화 됐지만 개는 훨씬 더 애완동물화 인간하고 친화적이 됐지만 고양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사구를 명사구로 바꿨지만 여전히 동사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투부정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동명사는 명사가 거의 다 됐어요. 순화된 거죠. 그래서 needs 다음에는 샤프닝이 오고 그 투부정사가 두 개 다 올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연필은 샤프니까 날카롭게 될 필요, 갈아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투부정사가 올 때는 반드시 수동이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펜슬의 입장에서는 갈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태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needs나 require, 요구하다 이런 동사는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명사가 올 수도 있는데요. 투부정사가 오면 반드시 수동이 와야 되는데 동명사 할 때는 능동이 와요. 오히려 수동태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해요. 왜냐면은 명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명사에는 능동수동 표현이 가능합니까? 명사에 능동수동 표현 가능해요? 명사에는 불가능하죠. 명사에는 능동수동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명사가 됐기 때문에 샤프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니드 다음에 근데 왜 명사가 그러니까 명사화 됐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동명사는 명사와 동사 중에 뭐에 더 가까운 거라고요? 명사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능동수동 표현이 할 필요가 구별할 필요가 없이 원형이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ing 능동 동명사가 오는 거고요. 사실 동명사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명사예요 명사. 명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빌딩이라는 거를 이거를 동명사로 보나요? 건물이라고 그냥 생각하잖아요. 예. 이게 빌드에다 ing 붙어서 동명사다 뭘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빌드에다 ing 붙여서 나온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와 있다시피 빌딩 머티리얼 하면은 건축 재료죠. 이거는 만들다는 뜻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머티리얼 for 빌딩 이렇게 해요. 이 말에서 줄어든 거죠. 이 말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거는 짓기 위한 재료 해가지고 건축 재료가 돼요. 그래서 동사원형이 ing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경우는 이 위에 있는 빌딩보다는 훨씬 더 동사의 성격이 많이 느껴지죠. 이게 실제로는 동명사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도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냥 명사가 된 거죠 아예 그냥. 차이가 있어요. 7번 다시 나갈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need 다음에는 need하고 require는 다 필요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 두 가지만 그래요. 투부정사가 오기도 하고 동명사가 올 수도 있는데요. 동명사일 때는 이렇게 명사가 된 거기 때문에 능동수동 구별하지 않는 동명사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해볼까요? 아래 문장이죠? 예, 그 1번. 예. I feel like making a cake for her birthday. 나는 그녀의 생일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 예. feel like ing 하면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인데요. 예. 근데 making의 분사 뭘까요? 동명사요? like는 분사 뭘까요? 부사인가요? 아닌데요. 동사원이요? 동사면은 feel도 동사고 like도 동사면 사이에 and 있어야 되는데요. 동사가 두 개 연달아 있으려면 and가 있어야 돼요. 문평이는 뭐 같아? 전치사? 예, 전치사예요. like가 전치사 할 때 무슨 뜻이죠? 차? 차? 같은. 잠깐만요.
like가 전치사일 때 일단 이거 해석해 볼까요? She like a man, like, like her like a father. father. 그녀는 그 남자를 좋아한다. 그녀와의 아버지와 같은. 그렇죠. 이제 like 두 개 있죠. 네. 이 뒤에 like는 뭐예요? 전치. 전치사죠. 전치사 명사니까 뭐예요? 전명구 해가지고 뭘 꾸며주고 있어요? 네. 맨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ike 뭐뭐 같은이라는 뜻일 때는 전치사다라는 얘기예요. 좋아하다일 뜻일 때나 동사고요. 그리고 feel은 오감동사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I feel happy 이렇게 해서 형용사 취하죠? 예. 그래서 like하고 like가 전치사고요. making a cake for her birthday 이거 전체가 동명사고요. 이게 붙어가지고 형용사 된 거예요. 일단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다 수거처럼 외우시는데 like가 전치사고 여기 동명사 온다. 전치사니까 당연히 동명사 와야죠. 그 다음에 I make a point of avoiding salty foods. 그다음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뭐 규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포인트가 도대체 무슨 뜻인데 규칙이 될까요? 찾아보죠 포인트가. 포인트가 뜻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한번 보죠. 별로 좋은 게 없네. 이 동아출판이 뜻은 제일 많이 나와요. 나열돼 있더라고요. 뭐가 좋을까? 적당하게 안 보이네요. 이런 건 어쩔 수 없네요. 무조건 외울 수밖에. 메이크업 포인트 바 이제 뭐뭐를 규칙적으로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수거로 나와 있나? 나와 있겠죠? 안 나와 있나? 의뢰 뭐 하나일까? 여기서 찾아볼게요. 다음을 찾아보죠. 중시하다, 의뢰 뭐뭐하다 뭐 이런 뜻이네요. 예, 뭐뭐를 규칙적으로 하다 이런 뜻은 좀 아닌데. 뭐뭐 하는 거 잊지 않다 이런 얘기네요. 그 뭐 포인트가 핵심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오비하는 거는 뭐 핵심으로 하다 뭐 이런 정도 같아요. 의뢰 뭐뭐 한다, 규칙적으로 한다 뭐 그런 뜻 같네요. 그런 의뢰, 짠 음식을 피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영어에서는 이거 make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A, B 하면 A를 B로 만들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를 make B move A 이런 식으로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순이 바뀌면은 A를 B로 만들다 할 때 of A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문장은 물론 없겠지만 make avoiding faulty foods a point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예정식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포인트를 규칙 정도로 이해하면요.
짠 음식을 피하는 걸 규칙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동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몇 형식일까요? 오형식. 5형식인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B of A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정도로 이해 일단은 해주세요. 3번이요. His new suggestion is worth taking into account. taking into 그 account죠. taking into account. 예. 그의 새로운 제안은 여기서 worth가 품사가 뭐처럼 보여요? 명사처럼 보여요? 명사가 아니에요, 이때는. 여기 세 가지 한꺼번에 정리했는데, 이거 지금 한꺼번에 정리하죠. 영어에서 like나 near나 worth가 있잖아요. 이게 가끔씩 전치사로도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worth 해볼까요? worth는 원래 명사가 가치죠. 전치사 할 때는 뭔말 가치가 있는 뜻이에요. 이거 해볼까요? The winner will receive 10 pounds worth of books. 승자는 10파운드 가치의 책을 가치의 책을 받을 거다. 이때는 worth가 가치란 뜻이기 때문에 명사예요. 그럼 요거 해볼까요? The museum is worth visiting. 예. 방문할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worth가 전치사니까 뒤에 뭐 와야 돼요? 당연히 동명사 와야죠. 그래서 전명구대에서 뭐가 된 거예요? 형용사가 된 거죠. 방문할 가치가 있는. 여기에 비동사가 붙어서 방문할 가치가 있다가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거 때문에 해보죠. Without love, life is not worth living. 사랑이 없이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예. worth가 전치사로 쓰였어요. 또 near도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The near station 하면 이게 품사가 뭘까요? 형용사. 형용사죠. station은 명사로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the museum is near the post office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전치사. 예, 그 박물관은 post office니까 우체국 가까이에 있다는 얘기죠. near가 전치사고요. 명사예요. 전명구에서 이때는 뭐가 되고 있어요? 명사. 전명구가 명사가 되나요? 형용사. 형용사 되고 있나요? 부사. 부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is가 있다라고 해석했잖아요. 네. 가까이 있다. 네. 비동사가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식동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near 전치사 명사 붙어가지고 있다라는 동사 꾸며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사로 봐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예. 그래서 역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take A into account 하면은 A를 고려하는 넣다 해가지고 고려하다는 뜻입니다. 그의 새로운 제안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거요. I was just on the point of phoning you. 아니요, 그 밑에 그 is no worth 여기요. 아, it is worthwhile to take his new suggestion into account. 그새 제안 고려할 가치가 있다. 여기서도 이트가 뭐가 가르칠까요? 투이할. 그러니까 투이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투이를 해석해보면은 그의 새 제안을 고려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worth while이라는 것도 원래는 이제 형용사로 보통 많이 지금 이해하는데요. 원래는 worth while 이게 붙어가지고 worth while 된 거예요. 그리고 while은 명사겠죠 이때는. 네. while이 명사일 때는 시간이란 뜻이 잠깐 동안의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내야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while 찾아볼게요. while이 명사일 때 붙어있는지 보죠. 예,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명사니까 명사 클릭할게요. 잠시 동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낼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서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이요. I was just on the point of phoning you. 이때의 포인트는 시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막 뭐뭐 할 시점에 있었다 해가지고 막 뭐뭐 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돼요. 해석하면 너에게 막 전화를 하려는 참이었다. 네. 이때의 포인트는 타임 포인트 정도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번이요. Turning the corner, his car came near, colliding with a truck. 코너를 돌아서 그 차는 예. 트럭과 거의 충돌. 할 뻔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뻔했다. 니어가 여기서도 전치사예요. 트럭과 충돌하는 것과 가까이에 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가까이에 온 거지 실제 충돌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말로는 거의 충돌할 뻔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니어가 전치사다. 그 부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트럭과 충돌하는 것과 가까이에 왔다 이런 뜻이니까요. 전명구에서 부사가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Your work is far from satisfactory. 예, 직역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너의 일은 만족과 거리가 멀다. 그래서요,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 간접부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어에서는 간접부정도 많이 써요. 직접부정은 낫이 들어가 있는 말은 직접부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낫이 들어가 있는 줄어든 말도 있죠. 뭐 no는 not과 any 결합하고 never는 not과 ever, 너는 뭐 no 아니 결합하니까요. neither는 not either예요. 간접부정은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일단은 수량이 적다고 하면 간접부정으로 수량이 적다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해석해 볼까요? You have a little money. 그는 거의 돈. 자, little money는 영원히는 아니에요. 그죠? 약간의 작은 돈이 있는데, 예를 들어 수중에 10원이 있어요. 10원이 있는 건 엄밀하게 하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걸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있다 보기 힘들죠. 그래서 수량이 적다는 걸 통해서 간접부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해볼까요? He rarely goes to church. 그는 거의 교회에 가지 않아. 예, 가긴 가는데 아주 가끔씩 가는 거예요. 거의 드물게. 그래서 이거를 드물게 간다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거의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 거요. He barely goes to church. 그는 간절히 이거 이 배어는 원래 뜻이- 옷을 벗은, 발가벗은 이런 뜻이에요. 네, 옷을 벗으면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수량이 적다는 걸로 일반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거요. He scarcely saved money. 거의 돈을 저축하지 않았다는데 저축하지 않았다. 스케일스가 원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찾아볼까요? 예, 기억이 안 나. 희귀한 이런 뜻이에요. 또 수량이 적다는 표현이죠. 드문, 부족한, 뭐 희귀한 이런 뜻이에요. 적은 뭐 이런 식으로 드문, 진귀한 이런 뜻이죠. 셀덤도 형용사일 때는 마찬가지예요. 드문이란 뜻이에요. 좀처럼 거의 않는 이렇게 나와 있죠. 동화처럼 볼까요? 드물게, 여기 또 드물게라고 나와 있죠. 그 수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수량을 적다는 걸 통해서 부정을 표현한다는 거죠. 이것도 셀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의 방식이 거리가 멀다는 걸 통해서 부정을 나타낼 수 있어요.
너의 일은 만족과 거리가 멀다 해가지고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He is far from telling a lie. 예, 그는 거짓말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요. He is above telling a lie. 예, 그는 거짓말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보다 위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짓말하는 걸 여기다 하면 그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과 후직상으로 거리가 멀다는 표현입니다. 파프론 같은 경우는 수평상으로 거리가 멀다는 뜻이고요. 예. 그 다음에 He is the last man to tell a lie. 그는 거짓말을 맨 마지막 사람이다가 그 직역인데요.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이 세상에 제일 마지막으로 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순서상으로 제일 뒤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지금 줄을 쫙 서 있어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1번부터 69억 명까지, 70억, 제일 마지막에 할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거리가 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라스트맨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부정은 아니에요. 이거 해석해볼까요? He is the last man to tell a lie. To arrive home. 집에 도착한 가장 마지막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는 도착할 사람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The last man to도 해가지고 무조건 부정이라는 거는 부정은 아닙니다. 또 리틀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도 아니죠. The little girl came to me 하면 그 소녀가 나에게 오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조그만 소녀가 나에게 왔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무조건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기계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는데 되게 리틀이 이렇게 오면은 부정의 뜻이에요. The last man to도 이것도 거의 부정의 뜻이고 하지만 기계적으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7번 해볼까요? What do you say to going out for dinner tonight? 이거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정도의 뜻이에요. 해석해볼까요? 오늘 밤에는 저녁에 네, 저녁 먹으러 나가는 게 나가는 게 어때? 이런 얘기죠. 어때? 이게 의문문인데 의문문이 실제로 의문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잠깐만요. 예전에 정리된 게 있는데 아니에요. 찾기가 힘드네요. 아, 수화의문 있구나. 의문문은요, 수화의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의문문은 되게 진짜 의문이에요. 실제로 뭘 물어보는 거예요. 가짜 의문문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겉모양만 의문문이고, 실제로는 의문문이 아닌 거예요. 요거 해볼까요? 흔어질. 누가 그걸 아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또 어떤 해석도 가능할까요? 누가 그걸 알겠느냐 이렇게 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걸 좀 수화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의문문은 실제 의문문일 수도 있고
겉모양만 의문문이고 실제는 의문문이 아닐 수가 있어요. 모든 의문문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Does he know 이거 실제로 의문문 경우에는 무슨 뜻일까요? 또 모른다. 그가 그걸 알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실제로. 또는 수화의문문 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그걸 알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멍청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 정도의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화의문문은 실제로 의문이하고 뭐예요? 부정문이에요. 겉모양만 의문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겉모양만 의문이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부정문이죠. 그 다음 요거 해볼까요? Will you have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이런 얘기죠.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건 사실 의문문이 아니죠. 실제로 뭐예요? 이거예요. 커피 한 잔 먹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먹을 거냐 말 거냐 그걸 실제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해석할 때는 뭐예요? 진짜 의문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먹을래 안 먹을래 너 먹고 싶냐 안 먹고 싶냐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드시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 please have a cup of coffee 이거 같아요. 실제로는 뭐라고? 부드러운 명령문이다는 얘기예요. 권유문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thank you very much, no thank you 이렇게 하지. yes I will, no I will not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 의문이면 yes I will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겉모양만 의문이고 실제는 의문이 아닌 경우가 뭐라고요? 수화의문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해볼까요? Why don't you meet her? 너는 왜 그녀를 만나지 않니? 이게 why don't you하고 할 때요. 실제로는 왜 만나지 않니? 의문문이 아니에요. 왜 만나지 않냐? 만나지. 만나봐. 이런 뜻이에요. 그 why don't you는 이게 의문문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What do you say to talking or walk in the park? 공원에서 산책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당연히 yes지. 그 정도 의미예요. 그래서 뭐만 하는 게 어때 정도 되고요. 이게 비슷한 뜻이 많죠. How about ing, what about ing, 뭐 less, 뭐 실제로는 이런 정도의 의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약간 구별이 돼야 돼요. Why don't you 하면은 뭐만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이지만 이거 해석해 볼까요? 그녀를 왜 만나지 않았었니?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 이거는. 이거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네. 과거 일에 대해서 지금 뭐만 하자. 뭐 권유라든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위에 거는 만나보는 게 어때? 이런 뜻이에요. 만나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미래 일에 대해서 그냥 만났어 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시제가 과거일 때는 실제 의문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실제가 현재일 때는 권유문이다는 얘기. 한번 만나봐. 만나보는 게 어때? 이 정도 의미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아이돈추는 무조건 뭐만 하는 게 어때? 그러니까 그녀를 만나는 게 어땠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